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경원 전 의원에게 아주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던 기존 당대표 선출 방식을 100% 당원 투표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102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순위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습니다. 30.7%, 2등이 18.8%, 3위가 유승민 전 의원 14.6%, 안철수 의원 13.9%, 황교안 전 대표 5.3%, 윤상현 의원 2.4%, 조경태 의원 1.9% 등의 순입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여기는 역시 역선택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 33.9%, 나경원 15%, 안철수 11.4%, 김기현 의원 8.8%, 황교안 전 대표 3.5%, 윤상현 의원 11.7%, 조경태 의원 1.6%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전조사에 비해서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성향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성향이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김기현 의원 현재 18.8%지만은 이분이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나경원 30.7%, 김기현 18.8%. 이렇게 되면은 다자구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가능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 자신이 미는 사람을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저출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책 구상을 내어놓았더니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글로 봐가지고 그리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 눈치를 채고 어제 사의를 표명한 걸로 봐서는 나경원 씨에 대한 사퇴 압박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 입장에서는 유승민 씨가 1등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씨가 1등인데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2달 동안 상당한 무리가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인환실에 이루어지므로 좀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기면은 전당대회가 당을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당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당을 통합시키려면은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려면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여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관여의 표적이 1등 후보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니까 이 처음부터 뭐가 좀 잘못 단추가 끼워진 상태에서 그냥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했을 때는 빨리 바로 잡으면 되는데 청와대 졸속 이전처럼 무리를 해놓고 그것을 막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당대표라는 자리가 과연 필요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이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항상 국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당 사무처를 만들고 그 위에 당대표라는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더구나 몇몇 경우에는 그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황교안 씨도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를 했고 이준석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당대표를 합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상당한 그 혼선이 생깁니다. 단일로 하려면은 이 조직을 단일로 하려면은 당대표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원내대표, 뭐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이 딱 그렇게 합니다. 원내대표가 그 당을 대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당대표 자리를 없애는 게 오히려 당의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당의 총재를 겸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당대표라는 자리가 새로 하나 생긴 겁니다. 일본은 어떠냐 하면 일본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현직 수상이 그 당의 총재를 겸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렇게 몰려간 데는 그때 당대표이던 김무성과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의 문제 때문에 생긴 구조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여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경원, 김기현, 유승민, 안철수,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이런 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특히 후보 시절에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던 사람이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 그리고 같은 법률가이고 또 김기현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이분 대권 주자로 거론되지 않으니까 오로지 당을 위해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예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에 분열이 생긴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야말로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내버려두는 것은 당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장으로 유흥수 씨를 모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공정하게 상식 수준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면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사람이 당대표로 당선될 겁니다. 근데 그게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이 압박이 들어가고 이 압박이 잘못하면 공작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김기현 씨가 당대표로 뽑힌다고 한들 그게 분열의 단초를 열 수가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불공정하게 뽑혔다 이렇게 되면은 당이 통합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또 연장선상에서 국회의원 공천도 불공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질 수가 있다 그럽니다. 지금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런데 지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2016년 4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결과한 2016년 4월 총선거도 모든 객관적 조건에서는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질 수가 없었어요.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내 분열이 되니까 새누리당이 졌다 이겁니다. 그 진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집권으로 이어졌다는 이 사실, 즉 여당의 분열은 정권을 놓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권을 놓치는 게 바로 친북 좌익 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진다 하는 이 무서운 공식을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빨리 전당대회 불개입 선언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